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표를 입력을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림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표와 그림에 번호를 나는 캡션을 넣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가 이렇게 있고 뭐 적당한 위치에 그림을 하나 일단 넣어보죠. 연습이니까 아무데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림을 넣는데 그림인 경우에도 이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들어가는 공간에.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바탕글 스타일에는 들여쓰기가 한 글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이쪽에 표식을 잡아당겨서 첫 줄 시작 위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Alt T를 눌러서 여기에서 들여쓰기를 없애서 보통으로 이제 해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그림을 넣을 건데 자, 계속 하던 대로 샘플에서 요 독도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복사를 하고 자, 넣어야 되는 위치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시도를 했는데 원본 형식 유지가 있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도 항상 이 데이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도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림 원래의 형태대로 깔끔하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림이 좀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 뭐냐 그러면 이 사이즈를 맞춘다고 해서 높이를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은 가로 폭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도 이제 그림을 자,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 기능을 써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항상 이 테두리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이 그림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여러 개 쭉 보기 좋게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쪽에 크기를 집어넣어 주는데 보통은 높이보다는 폭으로 맞춰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림들의 모양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표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인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서 항상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 경우에도 다시 뒤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쪽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쪽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림이 좀 작아요. 그림이 보통 전체 문서의 폭의 절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 전체를 그림이 차지해버리면 이쪽 공간이 너무 낭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글자 옆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어울림 자, 이런 거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많이 당기는데도 그대로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그림의 사이즈가 전체 문서에 입력되어져 있는 내용의 절반보다 작은 그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조금 그림이 이 정도 크다, 이 정도만 돼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전체 가로폭을 그림이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쪽에 그림을 좀 작게 넣어서 글자처럼 취급을 줄이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는 위치는 이렇게 적당히 잡을 수 있겠지만 왼쪽 폭이 이렇게 많이 붙죠.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체 속성에서 이쪽에 보게 되면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으면 왼쪽을 한 3m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이쪽 글자들이 정확하게 그 3mm씩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위아래도 붙어 있죠. 이 경우에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에 아래쪽도 3mm 정도 정확하게 3mm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3mm 정도만 해주게 되면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오른쪽 여백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같이 내용이 밀려도 내용이 바뀌어도 내용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더 증가가 돼도 그림이 같이 따라가면서 위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집어넣도록 하고 자, 그림을 넣을 때 자, 그림을 이제 넣었어요. 이제 그림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있었죠.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캡션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 1, 표 2 이런 그림의 설명, 표의 설명을 넣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고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표 1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표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표 1 해서 표의 제목은 이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요거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 붙여넣을 때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표 제목이 들어간 것 같지만 절대 이런 식으로 표 제목이나 그림 제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고요. 자 요거를 요 제목을 다 쓸 거니까 다시 카피를 하고 자 이거를 지워요. 지우고 표 자체에 항상 표 자체를 클릭하고 표 전체를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캡션 넣기라는 걸로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 1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표 1은 내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라 아래 한글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되고 이 표 1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한 칸을 띄고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제목이나 그림의 제목은 항상 표나 그림의 위쪽에 넣는 겁니다. 예전에는 표하고 그림인 경우에 각각 표인 경우에는 위에 하고 뭐 그림인 경우에는 아래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그 반대로도 그렇게 바뀌었었는데 이 최근에는 요 표기법이 APA 표기법이 변경이 되면서 표나 그림이나 모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쪽에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근데 아래쪽에 들어가 버렸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캡션 여백이 있죠? 이거에서 지금 요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의 제목과 표의 본문은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얘는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요 글자의 크기나 모양은 본문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캡션의 항목이 들어있잖아요. 캡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요 글꼴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 글꼴이 우연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 커서를 집어넣고 Alt-C 모양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모양을 복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Alt-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쪽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표가 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캡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스타일을 나중에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도 또 캡션을 저장하기 전에, 캡션의 스타일을 저장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두껍게, 글자를 두껍게 해서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표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요 앞뒤에서 이렇게 내가 직접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표기 방법은,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든 한국어 문서에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이 보고서를 제출받는 곳에서 정한 모양이 아니라면 그 모양이 뭐 이런 거를 써라 그러면 그 모양을 따르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적당하게 중괄호든 대괄호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적어주면 되고, 일반적인 방법은 번호 뒤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그 주의할 점은 이 번호는 절대로 내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쪽에 내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표를 하나 더 만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력해서 표를 하나 간단하게 샘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표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분명히 1이었죠. 이게 표 캡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1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Ctrl X를 눌러서 오려내기를 한 다음에 자, 뒤쪽으로 보낼게요. 뒤쪽으로 보내면 표가 뒤쪽에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그림인 경우에도 캡션을 넣어보게 되면,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캡션 넣기를 하라고 했죠. 아래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그림인 거를 아래 한글이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표라고 쓰지 않고 그림이라고 써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의 1번에 여기는 독도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의 캡션도 그림의 위쪽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이 여백 캡션에서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이것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쪽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글자 모양을 바꾸고, 자, Alt-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껍게 Ctrl-V 이렇게 하면 두껍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는 겁니다. 캡션은 항상 이렇게 달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위에 하나 뭔가 그림이 새로 추가가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2가 돼요. 위치가 바뀌면. 근데 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표와 그림은 항상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표나 그림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캡션을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표나 그림이 이 본문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안 돼요. 항상 이 본문에서 표나 그림이 설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래 표와 같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아래 표와 같이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본문에서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래 표와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기에는 표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 1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표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표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 캡션 안에 이 표 앞에 표식이 이 대괄호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표 1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표 1. 근데 여기는 이제 점을 찍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1 다음에 점을 찍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설명을 쭉 해 나갔는데 내가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표를 하나 이렇게 넣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표 2가 돼버리죠. 근데 나는 본문에다가 요 설명은 이 표를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번호가 자동적으로 바뀌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본문에서 언급한 표의 번호와 실제 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에 이 표가 없을 때는 이게 표 1번이라고 해서 1번이라고 썼는데, 어떤 표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내가 원래 인용했던 표의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번호도 자동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항상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표 1과 같이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1 번호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항상 이 번호를 쓰는 칸에, 자, 입력을 누르고 이쪽에 보게 되면 상호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상호 참조. 자,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대상이 뭐냐? 찾아가서 내가 봐야 될 대상이 뭐냐? 표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표 그림이고, 보통 번호를 다는 거는 표 그림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MS 워드에서는 보통 요 세 개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리안글에서는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표를 가지고 할 건데, 표를 딱 선택하고 그림을 선택하면 그림 독도가 나오고 표가 나오죠. 우리가 할 거는 이거는 표 1이죠. 제목이 안 달려 있지만 아까 우리가 참고한 거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번호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표가 들어있는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거냐 아니면은 표 번호를 넣을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표 번호를 넣는 거예요. 표 번호. 이렇게 해서 넣기를 누릅니다. 그럼 표 번호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렇게 원래 1일 때는 과가 맞고 2일 때는 와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와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사를 바꾸는 거는 내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없애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1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내가 표를 하나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2로 바뀌었고, 그럼 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내가 더 넣었어요. 그럼 표가 2개가 생겼죠? 그럼 3이 되고, 얘는 1이 돼 있지만 내가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하는 순간에 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언급한 게 몇 번 표로 갔지? 이거의 표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와는 이것도 자동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나중에 쭉 검토하면서 이 표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수동이 되겠지만 그 번호에 딸려 있는 조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바꿔주세요. 그렇다고 머리 쓴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맞는 거를 찾아서 잘 적어주도록 하고,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으면은 다 지워야 되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이브를 누르면 자 1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참조 기능을 꼭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필요는 없겠지만 이 표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입력해서 상호 참조를 눌러서 이쪽에서 표가 있는 페이지 번호, 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 페이지가 어떻게 쓰다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제는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4페이지로 갔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설명의 편의상 문서를 표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참고로 3페이지 할 때는 P. 이렇게 쓰고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나중에 요거는 다른 얘기지만 PP 이렇게 P를 두겠습니다. 3에서 4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와 그림에 캡션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표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이제 깔끔한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캡처를 해서 내가 이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량글에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이제 입력해 보게 되면 그림에 여기 스크린샷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 기능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부분만 내가 이제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가서 이쪽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 들여쓰기를 없애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 스크린샷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를 클릭을 하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서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하게 사이즈를 늘려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키울게요. 자, 키우고 자르기에서 좀 정확하게 좀 정밀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웹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이제 표처럼 사용하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이 좀 정밀해질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경우에도 다시 줄여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한 칸 내리고 그러면 표가 전체적으로 폭을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표죠. 근데 자, 캡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캡션을 넣으면은 그림 1이 되고 여기에 울릉도와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겼다고 치면 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캡처해서 넣은 거니까 아량글 입장에서는 그림이 맞는데 이거는 표죠, 표.
그러면은 그림이 아니고 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래 한글은 이걸 자동으로 그림으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 1이 돼 버리고 아까 우리가 놔뒀던 요 그림은 그림 2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이거를 개체 속성에 다시 들어가서 이 개체를 자, 번호의 종류를 넣을 때 지금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표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이 바뀌죠. 요거는 아까 자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표로 바꿔주고요. 자, 이 숫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 표에 따라가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표를 그려서 입력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그 웹에 있거나 뭐 다른데 PDF 파일처럼 다른 곳에서 있는 문서를 인용해서 쓸 때에는 다시 그려주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그리는 게 힘들거나 원래 표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에는 원래 표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다가 쓸 때에는 얘를 그림으로 인식해 버리면 캡션 번호를 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체 속성에서 이 개체의 종류를 표로 이렇게 인식해서 꼭 해줘라.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나중에 요 폭 같은 거를 조정할 때에도 확실하게 인쇄 같은 거를 해보면서 이렇게 인쇄 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쪽 맞추는 거는 전체 이렇게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폭을 맞춰서 보면은 이제 깨끗하게 이런 게 잘 나와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문서가 최종본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자, 이런 표를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쪽에 주변 서식에 맞추기를 통해서 모양을 그대로 맞춰주고 이거를 아래 한글 표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엑셀에서 만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에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아래 한글에서 사용하는 글자 크기에 맞게 자, 아래 한글에서도 함초롬 바탕에 12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11이고 그 다음에 글꼴도 함초롱 바탕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나중에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소수점 자릿수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정확하게 이런 모양들이 좀 이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선 같은 것도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을 그릴 때도 이게 넉넉하게 일단 바탕을 하얀색으로 해줘요.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 위쪽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라고 그랬죠. 가운데 정렬하고 글꼴을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모양이 얼추 만들어진 거예요. 이 높이는 좀 붙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일관적으로 보게 되면 행의 높이를 서식에서 행의 높이가 지금 16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17 정도로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까 17에서 좀 작았으니까 18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넓어졌죠. 그러면은 자, 요 표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갖다 쓸 때 이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아래 한글에서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없애고 자,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 모양대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폭 같은 게 이렇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엑셀에 있던 표를 집어넣을 때는 그대로 집어넣을 때 항상 이 붙이기에서 골라 붙이기에서 텍스트 문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입력해서 표에서
자, 이런 식으로 집어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제 아는데, 지금 엑셀에서 만든 요 모양을 그대로 내가 집어넣고 싶다. 이것도 이제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서식에서 열 너비를 자동으로 좀 맞춰서 줄여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니까. 그럼 요 모양을 그대로 넣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복사를 누를 때 그림으로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 그대로 확인을 누르고 아래 한글에 들어가서, 자, 여기도 들여쓰기를 없애고 복사를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만든 표 모양 그대로 폭에 딱 맞게 들어가죠. 그림 폭에. 그럼 이것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고, 객체 속성에서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림으로 복사해서 넣은 거지만 표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 다음 캡션을 넣어주고, 앞에서 위로 들어갔으니까 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면 여기 있는 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아래 한글에서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일을 제출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내야 되는 자료이면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손봐서 만들어서 직접 입력을 하고 집어넣는 게 좋고, 우리가 엑셀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해서 그 결과만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엑셀에서 일정 부분 모양을 제대로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아래 한글에 넣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그림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용을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도 별도로 잘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그 원본의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해서 다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복사하고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 표를 굉장히 깔끔하고 빨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